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인천광역시 스마트 도시 담당관실 스마트 도시 기획팀장 조은경입니다. 잠시 기술 점검으로 인해 지연된 점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제32회 인천 스마트시티 포럼 추계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의뢰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천광역시 박남춘 시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영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잠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인천광역시장 박남춘입니다. 제32회 스마트시티 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온오프라인으로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천을 스마트시티로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공론장으로서 역할을 해온 스마트시티 포럼의 성격에도 잘 맞는 도전이자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은 낯설고 힘들어도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포럼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스마트 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첨단 기술을 갖춘 도시 환경 조성은 물론이고 시민들이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드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인천시에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 트윈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도시 사업에 리빙랩을 더해 현장의 시민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가 지역 도시 문제 해소를 위한 리빙랩과 디지털 트윈 활용 전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노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인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좋은 의견과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본 행사의 발표를 맡아주실 세 분의 발표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이정훈 교수님이십니다. 단국대학교 데이터 지식 서비스 공학과 김태형 교수님이십니다. 네, 인천광역시 스마트 도시 담당관실 조기용 팀장님이십니다. 네, 그럼 주제 발표에 앞서서 오늘 발표 좌장을 맡아주실 정지원 박사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 받은 사단법인 인천 스마트시티 협회 정지원입니다. 제가 오늘 좌장을 맡게 됐는데요. 토론회가 저희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니라서 타임워치 역할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쁘신 와중에도 행사장에 직접 오신 이제 내외빈들 그리고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시청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희 인천 스마트시티 포럼 추계 세미나는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저희 사단법인 인천 스마트시티 협회 그리고 인천 스마트시티 주식회사가 공동 주관하는 정기 행사입니다. 저희가 2017년부터 올해까지 벌써 한 15년째 되고 있는데요. 매 행사 때마다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주요 이슈들을 좀 추려서 이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리빙랩,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이런 요즘 핫한 이슈들을 주제로 해서 인천시에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위주로 오늘 발표해 주실 세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사회자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세 분 주제 발표 준비되어 있고요.
발표 직전이나 또는 사이에 이렇게 동영상, 홍보 영상이 또 준비가 돼 있으니까 재미있게 진행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주제 발표는 각 25분씩이고요. 질의응답은 나중에 다 한꺼번에 모아서 3분 발표가 끝나면 거기서 이제 좀 그 답변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홍보 영상 1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에 대한 홍보 영상을 잠시 한 5분여 정도 감상하시고 발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영상 준비해 주시죠. 인천 모빌리티 리빙랩의 특징 중에 하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과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그런 리빙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국내에서는 최초고 또 세계에서도 최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특징은 이런 모빌리티 서비스에서 수집되는 여러 다양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그런 리빙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8회 동안에 대학생들, 즉 미래의 스마트 시티즌들이 함께 참여를 하면서 모빌리티 데이터의 문제를 한번 같이 고민하는 토론의 장이 될 것입니다. 현재로는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혼합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컴퓨터 화면에서만 보다가 거리 두기가 완화되고 이제 서로 만나면서 얼굴 보고 회의한 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연구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이 생소한 주제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끌어오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서비스 단위로 조를 편성을 했는데요. 그 서비스 조별로 나오는 결과들이 그 서비스의 질을, 품질을 한층 더 높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고도화될 것 같다는 기대 효과가 있고요. 직접 IMOD를 체험함으로써 송도 교통에 대해서 직접 느껴보고 IMOD가 왜 송도에 필요한지 생각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시민들의 불만 사항을 알게 됐고 개선 방안을 생각해보게 됐는데요. 데이터 분석에 대한 흥미도 생기고 연구원님들한테 배웠던 코딩이나 팀원들한테 이제 따로 배웠던 것들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남아가지고 후련하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정보도 많이 얻어가서 굉장히 보람찬 지난 8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과 함께 어떤 리빙랩의 수를 찾는다는 것, 특히 정거장을 어디로 배치를 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루트를 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또한 시민들에게 즉각 만족감을 줄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 바로 저희 리빙랩의 어떤 기대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아이디어들과 지혜들이 하나하나씩 모여서 결국에는 큰 아이디어가 되고 그게 새로운 서비스를 수용하는 우리에게 정책적인 어떤 차점을 좀 주는 아주 의미 있는 리빙랩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연세대학교 이정훈 교수님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시민 참여와 데이터로 만드는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메타버스로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게 된 연세대학교 이종훈 교수입니다. 방금 전에 영상을 보셨는데요. 저희 어떻게 보면 지금 인천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에 대한 간단한 어떤 그런 그 과정들을 소개하는 비디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셨지만은 이제 리빙랩이라는 개념이 최근에 이제 많이 언급이 되면서요. 제가 오늘 발표를 드릴 내용은 인천시만의 어떤 특별한 어떤 시민 참여와 데이터로 만드는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협회 초대해 주신 우리 시장님과 정지현 스마트시티 협회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빙랩에 대한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스마트시티에서 리빙랩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개념을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서 예비 사업과 본 사업을 하면서 리빙랩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후에 나중에 질문을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스마트시티는요, 물론 이제 스마트시티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주로 ICT 기술을 활용해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스마트시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스마트시티는 저희가 여기다 나왔듯이 교통, 환경, 에너지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들에서 문제들을 시민, 그다음에 시공무원, 그다음 민간 기업들이 모두 함께 ICT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서 또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역혁신 플랫폼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시티를 어떻게 보면 지역혁신 플랫폼으로 활용하면서 만들어가는 미래 도시를 스마트시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UCT, 우리 인천도 송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UCT라는 개념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 개념에서 어떻게 다르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공통적으로는 시민의 삶을 개선시키는 것이 아마 공통적인 목적이라면 유비쿼터스는 좀 효율성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을 절약한다든지 좀 더 도시 기반 시설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ICT가 접목이 됐다면 사실은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스마트 시티에서는 좀 더 새로운 가치 창출하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치 창출하는 게 경제적 재생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데이터를 통한 최근에 이제 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는데 이 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가치를 창출한다든지 사회적 기술 혁신을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스마트 시티의 어떤 주로 가는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 리빙랩이 중요해졌느냐라고 봤을 때 사실은 저희가 과거에 했었던 UCT는 사실 공공주도의 어떤 푸시 방식의 어떤 그런 UCT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기반 시설을 ICT로 접목해서 하다 보니 시민이 이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적고요. 그로 인해서 사실은 이 체감을 할 수 없는 서비스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그 활용률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살펴보면은 이 시민 참여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도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들이 사실은 글로벌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대표적인 게 암스테르담이나 바르셀로나나 이런 도시들이 해외 그 도시들로서 이제 문제 해결을 시민들과 함께 해나가는 모습들이 저희가 디지털 사회 혁신 아니면은 또한 디지털 격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는 시민 체감도가 향상이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이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어떤 버텀업 방식의 서비스들이 만들어지면서 이 서비스를 개선시키는 또 이런 역할들을 할 때 바로 이제 시민 참여 리빙랩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민 참여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참여하시는 단순 참여라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방법, 또한 이거를 공동 운영하거나 또 공동 창출한다는 의미에서도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시민 참여의 어떤
단계별 어떤 그런 접근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리빙랩 안에서 이제 시민 참여 커뮤니티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 집단 지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커뮤니티로 만들어지고, 이 커뮤니티 자체가 새로운 어떤 디지털 사회 혁신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활용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글로벌하게 어떨까요? 저희 2021년도에 저희 연세대랑 캠브리지 대학이랑 같이 지금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 인덱스 리포트가 있습니다. 인덱스 리포트에는 저희가 31개 도시를 뽑아서요. 31개 도시 중에 리빙랩을 지금 저희가 한 218개 정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218개를 조사한 결과 여기 보시다시피 주로 유럽에서의 리빙랩 숫자가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가 최근 3년간 굉장히 많은 리빙랩들이 조성이 돼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사회 혁신이라든지 에너지 환경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져 있고요. 아시아 쪽에서의 리빙랩은 대체적으로 교통이라든지 실제 시민들이 체감하는 어떤 그런 서비스를 경험하고, 그다음에 그 경험한 걸 개선시키는 리빙랩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미는 사실은 이제 좀 데이터 중심으로 가다 보니 리빙랩의 활성화가 아직은 많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남미와 오세니아도 사실 적은 숫자로 리빙랩이 있다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자, 이런 리빙랩들을 조사를 해본 결과 대부분의 리빙랩들이 실증형 리빙랩으로 저희가 분류가 됐고요. 실증형 리빙랩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 서비스나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갖고 좀 더 개선점을 찾거나 이 서비스를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거기서 새로운 어떤 해결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이 실증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런 서비스를 경험하고 거기에 따라서 개선안을 찾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실증형 리빙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실증형 리빙랩에는 대체적으로 에너지 환경 쪽에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돼서 다양한 리빙랩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운영이 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창출형이나 교육 집중형, 브레인스토밍형도 이제 저희가 보는 어떤 리빙랩의 어떤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저희가 얘기할 부분은 바로 실증형 중심의 어떤 리빙랩을 굉장히 깊게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가 이번에 이 인덱스 리포트를 하면서 저희가 31개 도시를 보면서 봤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데이터 활용입니다. 리빙랩에서 이제 최근 들어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시민들과 함께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것들이 사실 현재 어떤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트렌드에서 저희가 수집과 분석과 데이터를 갖고 적용을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전체 52% 이상이 리빙랩 216개 중에 218개 중에 리빙랩의 52%가 대체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이 데이터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좀 더 개선안을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이라든지 미국, 그 다음에 저희가 이런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헬스라든지 아니면 어떤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또 도시 기반 시설을 갖고 센싱 데이터들이나 시민 데이터들을 갖고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역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추세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대륙별로 보면은 이제 런던 같은 경우는 89% 이상이 이 데이터들을 잘 활용을 해서 리빙랩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스페인이나 아니면은 미국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이런 50% 이상이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활용하는 관점에서 이 데이터들이 리빙랩에서 생성이 되고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리빙랩에서 참여하는 시민들이 시민 과학자로서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방법들을 또한 이 리빙랩을 통해서 가르쳐 드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리빙랩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그러면은 인천에서 진행이 되었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천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의 핵심 가치는 한 3가지 정도로 저희가 잡았어요. 봤을 때 어떤 공유를 하고 저희가 포용하고 또한 이제 민주적 참여를 하는 관점에서 3가지 관점에서 저희가 비전 전략들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시민들이 좀 더 능동적으로 좀 더 자발적으로 이 리빙랩을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것들을 얘기할 때 저희가 이제 저희의 리빙랩의 핵심 가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공유와 포용, 민주성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만든 어떤 스마트 시티의 서비스와 인프라를
발굴하고 새로운 것들을 또한 개선시키는 것이 어떤 저희 리빙랩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인천시는 저희 스마트 시티 챌린지를 통해서 아이 멀티모달 사업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미 영종도에서도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송도에서도 이제 아니면 검단에서도 이제 부분적으로 경험을 하실 건데 여기에 대해서 아이모드 부르면 오는 버스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고 글로벌하게도 또 확산되고 있는 어떤 모델인데요. 이 모델과 함께 전동 킥보드, 그다음에 택시, 그다음에 아이오드는 이제 저희가 이런 그 수단을 이용하면서 어떻게 보면 주문하고 또한 지역 가맹점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할인이라든지 이런 쿠폰들을 통해서 어떤 상거래가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서비스가 주로고요. 이 네 가지 서비스들이 하나로 각각 서비스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마스라는 어떤 관점에서 모빌리티에서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I2B라는 전체 이런 다양한 교통수단들이 한꺼번에 이어지면서 통합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이 아이멀티모달 사업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제목이 있듯이 사회참여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사회참여형이 어떻게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자동차랑 현대오토에버를 비롯해서 CL, 현대카드라는 어떤 이런 회사들이 함께 아까 그 담당하는 서비스들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연세대학교에서는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을 운영하는 어떤 주체로서 저희가 연구진과 함께 교수님과 함께 이 리빙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리빙랩들은 2019년도부터 저희 이제 시작을 해서요. 올해 이제 2021년까지 지금 현재 세 곳의 지역에서 저희가 이 리빙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 예정이고요. 2022년에는 좀 더 이 리빙랩의 모델들을 확산시키는 것이 저희의 어떤 그런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리빙랩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영종도에 있는 리빙랩은 영스 리빙랩, 송도에 있는 거 송스 리빙랩,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이름을 또 재밌게 좀 지었는데 이 이름들도 사실은 시민들이 정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시민들을 통해서 리빙랩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한마디로 그런 여행을 같이 함께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빙랩에 대한 성과입니다. 저희 이제까지 한 200명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즌 1과 시즌 2까지 이제 저희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 리빙랩마다 저희가 하는 목적들이 다 달랐고요. 한 리빙랩마다 저희가 한 8회에 거쳐서 프로그램이 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즌 1과 시즌 2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각 리빙랩마다 이제 특징들이 다 다른데요. 그 리빙랩의 특징들이 다른 프로그램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이제 저희가 아이모드 체험을 통해서 영종도에서 했던 리빙랩은 바로 영종도가 굉장히 교통 체계가 취약하고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민들과 함께 저희가 이 아이모드에 대한 어떤 개선점을 찾는 것들을 하게 됐는데요. 되게 재밌는 거는 이제 부르면 오는 버스이기 때문에 일반 대중버스랑은 대중교통버스랑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어떤 버스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운영 정책부터 시작해서 이런 그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배차 간격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동물이 반입동물이 들어갈 수 있는지, 안전 교통사고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은 불렀을 때 만약에 그 부르던 사람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페널티를 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운영 정책들을 만들어서 같이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만들어 나갔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의의가 있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했던 리빙랩에서는 또한 이제 영종도 안에서 이 서비스가 좀 더 고도화되면서 이 사용자들이 느끼는 감성들이 무엇인지를 좀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각각 느끼는 것들과 거기에 대해서 개선점들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UX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감성 데이터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그 데이터들이 어떻게 시민들한테 서비스한테 확인이 되고 서비스 제공자들한테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이제 같이 함께 보는 부분들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송도에서는요, 송도에서는 좀 재밌는 거가 송도는 일단은 아이모드 버스나 아니면 이 교통수단들이 들어오기 전에 여기에 대한 수요가 어디서 발생되는지를 저희가 함께
빅데이터 분석들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데이터들이 다양한 데이터들이 제공이 됐고, 이 데이터들을 갖고 함께 정량적인 분석이나 이런 분석들을 통해서 어떤 이 iMode가 최적화돼서 어디에 배치가 되는 게 가장 활성화가 될 수 있고, 그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서비스로 이어지고 개선될 수 있는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한 어떤 정책 제안 건수라든지 시민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왼쪽에 보시면 이제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 가지고 노선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시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8주 동안 저희가 이 데이터 세트를 만들어서 활용됐다는 게 어떤 의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또 했던 부분은 아주 피지컬 컴퓨팅인데요. 저희가 이제 송도 안에 이제 들어가면서 이 서비스에 대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는 거가 어떤 주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시민들이 직접 여기 이 버스를 타거나 이 어떤 수단을 이용을 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액세서리가 뭐냐, 여기에 필요한 어떤 장치들이나 개선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걸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두이노나 이런 것들을 갖고 함께 저희 팀과 함께 같이 시민들과 팀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개발을 해 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이걸 실제적으로 이제 만들어서 프로토타입을 보여드리니까 굉장히 시민들이 굉장히 좀 의아하시고 되게 좀 뿌듯해하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밑에 거는 어떻게 보면 공기청정 기능인데, 지금 코로나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이 공기청정기를 달아서 좀 더 실내 내부를 좀 더 쾌적하게 만드는 부분들을 얘기를 했고요. 또한 이제 택시에서는 승객이 볼 수 있는 속도 장치를 통해 가지고 갑자기 이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승객이 이제 기사분한테 얘기하시는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충격 안전을 위해서 또 임산부나 노인분들을 위해서 충격 감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안전 운행을 유도하는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했고요. 이게 다 모두 시민들의 아이디어에서 다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갖고 이런 프로토타입을 만들면 이 프로토타입을 갖고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이게 타당성이 있고 가능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그것도 이 버스에다가 성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서비스가 개선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성과들을 통해 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홍보도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저희 iMode나 멀티모달 서비스는 사실 그 다큐멘터리에도 나가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뉴스에도 굉장히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홍보가 굉장히 컸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리빙랩에서 시민들과 함께 이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들도 또 캡처가 돼서 방송에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좀 대외적으로도 이 리빙랩이 굉장히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저는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가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지역별로 지금 추진되는 리빙랩들이 각각 있습니다. 오늘 옆에 계시는 김태형 교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검단의 스마트 리빙랩, 그다음에 또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인하대학교랑 하는 마을 문제 관련된 리빙랩, 그다음에 이제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는 인천 SOC 랩 포함해서 여러 가지 리빙랩이 있는데요. 이 리빙랩들이 다 같이 어떻게 하면 한번 원팀이 돼서 같이 인천시의 다양한 도시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는 어떤 큰 그림이 그려지는 게 바로 이제 인천 스마트 시티 리빙랩 네트워크를 통해서 앞으로 미래의 어떤 그 인천시의 어떤 도시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어떤 그런 매개체가 되는 그런 채널로 활용하고, 또한 이 시민 참여를 통해서 이 리빙랩에 대해서 하면서 새로운 서비스들이 또 새로운 표준이나 어떤 운영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새로운 디지털 민주주의의 어떤 가버넌스가 달성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통합적 협력적 리빙 네트워크가 이 단순하게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저희의 다양한 리빙랩들에 대한 자원들을 잘 활용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시가 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미래의 스마트 도시에 시민 협력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인천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자,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발표해 주신 이정훈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발표 시작하기 전에 홍보 영상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XR 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 홍보 영상입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우평역 광장으로 가는 길을 알려줘. 20m 앞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세요. 2m 앞에서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의 기둥을 조심하세요. 예. 다음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메타베이스라는 제목으로 단국대학교 김태형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단국대학교 김태형입니다. 오늘 저기 메타버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협회장님, 정지현 협회장님, 그리고 인천시 관계자분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메타웨이스라고 해서 인천시가 메타버스를 지방정부 최초로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XR 메타버스 이용 프로젝트라고 하는 부분 제가 잠깐 준비했고요.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인천시가 어떻게 메타버스를 보고 있는지 메타웨이스에 대한 방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말씀드릴 내용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XR 메타버스에 대한 인천시의 전략 목표 프레임워크에 대한 부분 잠깐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XR이니 메타버스니 굉장히 다양한 용어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천시에서는 과연 메타버스를 어떻게 보고 어떤 방향에서 진행하면 좋은지 몇 가지 방향적 측면에서 비전 제시를 좀 몇 가지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흐름에 대한 몇 가지 관점들을 좀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맨 마지막으로 이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을 기반으로 그러면 과연 인천시는 메타버스를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미래 구상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웨이스부터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인천시는 대한민국의 관문을 넘어서 글로벌에서 되게 유명한 바닷길, 그리고 하늘길, 그리고 잘 아시는 것 같이 옆에 이종훈 교수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스마트시티에서도 굉장히 주요한 길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만드는 모든 길들은 항상 앞서 있었고 또 현실 세계를 넘어서 가상 세계에서도 새로운 길을 만들고자 하는 부분들이 메타웨이스의 철학이자 방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을 담아가지고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에 대한 이제 비전을 좀 저희가 잡은 표인데요. 그 시작은 사실은 GIS 혹은 디지털 트윈으로 확장 가능한 부분에서부터 방금 전에 말씀 주셨던 스마트시티 혹은 메타버스가 하이브리드형으로 좀 더 발전된 방향에서 가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그 메타버스라는 용어 자체를 좀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메타버스라는 건 요새 뭐 일반 명사처럼 메타와 유니버스의 합성으로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해서 최근에는 이전에는 안 그랬지만 최근에는 소셜라이징이나 경제성, 문화활동 등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가치 창출하는 새로운 세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같이 닐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SF에서 얘기를 해서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도 좀 다시 재해석해서 오늘 XR 메타버스 이음 프로젝트에도 좀 이를 몇 가지를 넣어봤는데요. 그런 설명하면서 제가 뒷부분에 좀 더 이 메타버스를 어떻게 봤는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XR 메타버스 이음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에 대한 몇 가지 사업적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인천시의 주요 지역 세 곳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인천국제공항, 부평역, 그다음에 계항장 이 세 군데에 특히 측이 기술을 실내외에 메타버스 환경에서 공간 정보를 사용자에게 좀 더 그 SDK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데벨롭먼트 킷을 잘해서 확장해서 좀 더 나은 서비스가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보고 있고요. 좀 더 나가서 지금 뭐 5G가 굉장히 뜨고 뭐 6G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환경이 5G 기반에서 좀 더 글로벌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사업 목표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한 대 더 들어가서 앞에 말씀드렸던 몇 가지 기술적 요소를 말씀드리면요. 기존에는 사실은 실내외, 특히 이제 실내 공간에서의 측이 기술, 공간 정보가 되게 어려운 점이 많았었는데요. 요번에 저희는 그 여러분들 메타버스의 본질적인 문제인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연결하는 여러 가지 공간의 이동에 대한 기술들을 저희가 가상 공간에서도 사용자에게 좀 더 쉽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목표로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적 약자, 디지털 디바이드, 그러니까 정보 격차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서비스가 좀 더 잘 사용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만든 목표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메타버스뿐만이 아니라 컨텐츠나 이런 여러 가지 얘기할 때 쓰는 용어들 중에 하나인데요. 그 CPND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특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저희 그 인천시에서는 특히 인프라 데이터인 공간 정보서부터가 여러 가지 추기 기술이 정확하게 계측돼서 클라우드 가상 공간에 사용자에게 잘 쓸 수 있게끔 상호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목표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R&D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 특히 앞에 이정훈 교수님이 얘기했던 리빙랩 혹은 디자인 싱킹 방법론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사용자 기반의 서비스를 만들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특히 어려우신 분들, 사회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에게 시각장애인 분들이나 청각장애인 여러분들에게도 잘 활용될 수 있게끔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한번 진행했습니다. 그 총괄 책임자는 우리 인천시가 우리 조기용 팀장님이 맡고 계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CPND 기술의 거버넌스가 함께 확장 가능한 이 거버넌스를 하고 있다라는 표이고요. 이거 더불어서 특히 마스터 플랜을 2022년도까지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인천시가 이 과제가 끝나더라도 좀 더 잘 진행할 수 있게끔 인천 XR 미음 프로젝트 이후에 인천시 메타버스 전략을 투 트랙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아서 진행하는 게 있고요. 특히 이따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그 메타버스의 여러 가지 포지셔닝 중 우리 인천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강점을 이번에 우리 이정훈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잘 수요 발굴해서 저희가 진행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그 디지털 트윈 쪽, 그 GIS 플랫폼 쪽에 많은 그 인천시의 역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던 인천시가 그 진행하는 메타버스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가운데 메비우스 표를 보시게 되면 제가 공간이라는 말과 확장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메타버스를 좀 접근해서 좀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 메타버스에서 얘기하는 특히 공간적 측면에서의 이 의미는 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테라포밍이라고 일단 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라포밍이라고 하는 거는 테라가 지구고요. 포밍은 이제 보통 그 개조, 행성, 구조 뭐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있는 대로 테라포밍이라는 거는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을 인간이 사는 지구와 비슷한 행성으로 바꾸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도 우리나라가 그 우주 누리호인가요? 그게 누리호나 아니면 일론 머스크가
달나라의 새로운 인간이 살 수 있는 그 공간 작업 같은 거기 그 지구와 비슷한 그 구조를 저희가 찾아서 발사하는 걸 봤는데요. 역시 디지털 환경에서도 인간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아마 공간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 거라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까 확장이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 도구나 수단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2004년서부터 2007년까지 ASF라고 하는 미래 가속 연구재단에서 얘기하는 메타버스의 몇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메타버스 로드맵을 통해서 몇 가지 정의된 어원적 의미들이 있는데요. 우선 2004년도에 메타버스는 오픈소스 기반에서 온라인 가상 세계 플랫폼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세컨 라이프에서 진행했던 여러 가지 오픈소스 기반의 인간의 또 다른 삶을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게 좀 발전돼서 2007년도에 메타버스가 가상과 향상된 물리적 현상의 지속가능한 가상 공간의 융합이라는 메타버스 로드맵이라는 것을 발표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메타버스가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그 증강현실, 라이프 로깅, 그다음 미러월, 그다음 가상세계.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현실 세계의 판타지나 사람의 편의성을 입히는 세상.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그다음 라이프 로깅이라는 거는 삶을 디지털 환경에 복제하는 세상. 미러월드라는 거는 세상을 디지털 세상에 복제하는 세상. 그 다음에 버추얼 월드 가상세계라는 거는 세상에 없는 것을 창조하는 세상.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조금씩 발전해 가면서 얘기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우리 인천시 팀하고 저희가 볼 때는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메타버스를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단순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닐 스티븐슨이라고 얘기하는 그 메타버스에 대한 가상과 현실과의 융합에 대한 연계뿐만 아니라 인간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이 그 메타버스를 보는지에 대해서 여기 보신 것과 같이 토마스 프레이가 얘기했던 WWW 월드와이드 웹에서 인간의 가상세계에 대한 학습서부터 좀 더 확장된 개념에서의 메타버스를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낸 결론들은 인간은 어차피 가상세계에서 로그인을 통해서 실명으로 된 환경에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벌써 많은 학습을 통해서 한 사항들을 학습이 됐고 좀 더 나아가서 요새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까지 굉장히 유행인데요. 그런 환경들이 경제, 사회, 그다음에 문화적으로 더 발전돼서 여기까지 메타버스가 오지 않았냐. 그래서 좀 더 저희는 메타버스를 넓게 봐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메타버스를 재해석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메타버스의 네 가지 유형은 결국 네 가지 측면에서 좀 더 사용자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환경에 대한 부분과 사용자 밖에서 관찰해야 될 두 가지 큰 레이어를 보고 저희가 객관적으로 메타버스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최근에 이런 메타버스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 같이 디지털 아바타라는 환경에서 보여지는 거, 그 다음에 XR 메타버스라고 해서 저도 되게 혼란스러웠는데 XR 메타버스를 나름대로 학자나 산업에서 정의하는 부분들은 증강현실과 여기 가상현실, 더 나아가서 MR 혼합현실이 일반적으로 이제 XR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많이 되는 부분들이 좀 바뀐 부분들이고요. 특히 저희는 인천시가 디지털 트윈이라는 환경에서 나름대로 경쟁력이 좀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러월드를 디지털 트윈에 대한 확장성 관점에서 이렇게 좀 변화하는 거를 유의미 있게 봤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메타버스가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연계해서 사용자에게 편의성을 주는 것 이상으로도 결국은 생산과 소비가 공진화되고 좀 더 그 사회 참여와 그다음에 참여된 사람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 참여해서 생산해낼 수 있는 부분들을 공공에서 어떻게 서포트해주고 진행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보는 부분들을 이렇게 좀 정리한 표들이고요. 기술표들은 저희가 이따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몇 가지 이전부터 지금까지 쭉 흐름 오는 몇 가지 3D 기술, 그 다음에 소셜라이징 기술, 그 다음에 요새 뭐 여러분들 포트나이트에서 작년에 다이너마이트가 뮤직비디오를 런칭해서 한 것 같이 시장의 경계가 많이 무너져 있는데요. 게임뿐만 아니라 이런 분이 산업화로 어떻게 될 수 있는 부분까지 발전된 부분들을 좀 저희가 면밀히 보고 메타버스 개념을 다시 한번 잡아서 인천시에 좀 특화시키려고 하는 방향, 이런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좀 더 사용자에게 어떤 관점에서, 아까도 우리 이정훈 교수님께서 얘기하실 때 리빙랩에서도 사용자에게 어떤 점을 좀 저희가 많이 보면 좋을까라는 부분 주셨는데, 뭐 일반적으로 실감이나 상호작용, 몰입, 그다음에 실시간성, 그 외에도 요새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현장감하고 포모 효과라고 해서 사람들이 뒤지면 싫어하는 여러 가지 효과들까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CPND 관점에서 저희가 리빙랩 할 때 많이 좀 보고 이런 밸류 체인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몇 가지 산업이라든지 공공의 관점에서 저희가 봤는데요. 산업적 관점에서는 뭐 여러 언급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버전을 보게 되면 여기 7월 달로 되어 있는데 마크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을 아예 메타버스 회사로 좀 바꾸겠다. 그래서 새로운 메타버스 회사로 바꾸면서 회사 사명도 바꾸겠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특히 산업적으로도 아까 그 페이스북이 그렇게 사명을 바꿀 정도로 생태계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가트너가 얘기했던 기술 척도도 그렇게 뒤치지 않게 많은 기술이 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400개 기업과 110가지 이상의 신기술들이 여러 가지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저희가 산업 그 기대 가치나 리스크를 정리한 표인데요. 오른표가 대기업이고 중견 기업들도 이렇게 AR과 VR을 여기 가운데 보시게 되면 테스트 중서부터 배포 완료, 배달 뭐 중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 가운데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AR이 대기업에서는 시장은 크나 아직은 좀 리스크하게 보는 부분이 있지만 AR은 시장 가치는 굉장히 높게 대기업에서 보고 있고, VR도 시장 성숙도는 굉장히 파란색으로 보시는 것 같이 시장 성숙도가 많이 와 있는데 산업에 대한 가치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AR과 VR, 우리가 메타버스로 얘기하는 많은 기술 커브들이 이렇게 근접해 와 있다라는 부분들이 좋은 기업들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레이어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공공에서도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디지털 뉴딜이라고 해서 이렇게 최근에 하이퍼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서 초연결 초연결하고도 뭐죠? 초연결, 초지능, 초실감, 초지능, 초실감 세 개를 얘기하면서 특히 이제 이렇게 실감, 가상융합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DNA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 메타버스가 중요한 제조나 의료, 건설, 교육, 유통, 국방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 준비를 하고 있고, 특히 그 공공에서도 여러 가지 이 메타버스 환경에서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준비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인천시는 여러 가지 계측 정보를 잘 활용해서 진행하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도 아바타, 그 다음에 XR,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윈은 지금 LX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공공에서 많이 준비하고 있고 많이 진행하는 부분이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천시의 메타버스 모형은 크게 두 가지의 핵심적 요소, 공간과 그 도구나 수단인 확장성을 증강, 라이프로깅, 거울, 가상현실을 세븐테크 기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요새 세븐테크 기술에서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로봇, AR, VR, 뭐 메타버스, 뭐 IoT 뭐 이런 얘기를 세븐테크 기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 있는 기술을 잘 활용해서 저희가 메타버스를 잘 하는데 그 시작을 저희가 GIS 플랫폼을 잘 활용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 플랫폼이 함께해서 아까 우리 이정훈 교수님 말씀 주신 하이브리드형으로 리빙랩을 총 연결해서 저희가 이거를 좋은 쪽으로 좀 하려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말씀드렸고요. 제가 비전, 제가 시간이 얼마나 한 5분 남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가지고 잠깐 비전을 말씀을 드리면요. 기존의 XR 이음 프로젝트가 하나의 마중물이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천시의 메타버스 그 플랜을 잘 세워서요. 그 중에서도 특히 디지털 트윈이나 그 캐릭터 쪽에 많은 영향을 투입해서 저희가 좀 준비하는 부분이 어떨까 보고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한 5가지 정도의 앞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가 메타버스를 좀 진행하면 어떨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도시 경쟁력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부분, 그다음에 아까 거버넌스도 말씀 주셨는데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창의적으로 메타버스 자체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창의적으로 도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다양성으로 도시를 바라보는 부분, 이 5가지 정도를 저희가 관점을 보고 있고요. 특히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아까도 제가 메타웨이스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모든 글로벌 도시들이 그 창조적인 창조 생태계 조성이라든지 디지털 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하는 부분들을 글로벌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메타버스를 많이 좀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 그러니까 MZ세대 사용자에 대한 시민에 대한 변화를 적극 수용해서 특히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한 2년간 학습된 비대면에 대한 여러 가지 인류 우리 문화, 삶 심이 좀 더 생태계의 이 메타버스가 하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저희가 앞에 제가 약간 좀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경쟁력에 맞게 글로벌 기술도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그 기술이 너무 앞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뒤진 기술도 아니고 특히 지역 수요와 글로벌 경쟁 확장성이 가능한 저희가 기술을 잘 받아들여서요. 저희가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마스터 플랜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단순히 기술 R&D 연구뿐만 아니라 하나의 패러다임적인 요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한민국 관문, 글로벌 관문에서의 바다, 하늘, 그리고 스마트시티에서 그다음 메타버스로 확장되는 새로운 세상의 새로운 경제적 동인, 그다음 산업, 비즈니스 창출까지 저희가 한번 도전해 보는 게 어떠냐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 잘 되려 그러면 기존의 현실 세계에서 가상 세계로 넘어가는 인간의 삶 자체가 좀 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측면에서 좀 발전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떻겠나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하고요.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테라포밍, 인간이 살 수 있는 또 다른 지구와 또 다른 환경을 만드는 것 같이 디지털 환경에서 새로운 메타버스 환경을 결국 디지털 테라포밍 인천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공간적 측면이 아닌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부분들이 결국은 현실 세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글로벌 코리도 혁신 기대에 5대 혁신 지역에는 없지만 가상 시대의 메타버스를 통해서 글로벌 세계 혁신 코리도로 우리 인천이 발전되는 부분들을 메타버스를 통해서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 제목은 인천광역시 디지털 트윈 행정으로 대전환 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해 주실 분은 인천시의 그 디지털 트윈 관련해서 최고의 전문가시죠. 조기용 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인천광역시 디지털 트윈 행정으로 대전환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인천시 스마트 CIS 팀장 조기웅입니다. 먼저 우리 인천시 스마트 시티 협회 협회장이신 정지원 협회장님과 또 이정훈 연세대 교수님, 또 김태현 교수님과 함께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왜 이 자리에서 발표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저는 공무원 생활 25년 동안 지역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무를 쭉 해왔고, 또 한 250여 개 팀 이상하고 지역 데이터를 가지고 협업을 한 그런 사례들을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오랫동안 디지털 트윈을 추진하고자 했던 그런 담당자로서 드디어 인천시가 디지털 트윈 행정으로 대전환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또 발표하게 된 것도 아주 감회가 새롭다고 생각합니다. 네. 발표 순서는 지나가도록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송도 국제도시, 부산 에코델타 시티, 현재와 미래의 희망을 담고 있는 스마트 도시라고 할 수 있죠. 다만 이제 우리 경제자유구역의 아이패즈가 인천시의 약 11% 정도 면적 대비, 그리고 부산 에코델타 시티는 부산시 전체 면적의 한 0.3%, 세종 스마트 시티도 0.3% 정도 되는, 0.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스마트 도시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이 스마트 도시가 적용되는 부분들이 매우 좀 한정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 성동구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 도시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 또한 지방정부에서 쉽게 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있고, 국토부의 공모과제에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폴 관련된 부분들은 서울시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그것도 한 26개 정도, 그리고 쉼터도 한 10개 정도가 지금 설치되어 있고요. 이것 또한 말씀드렸다시피 좀 한정적으로 확산을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한정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시간이 많이 더디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것도 앞으로 저희 스마트 도시 서비스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 또 앞으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인데, 이 또한 저희가 앞으로 더 확장하고 더 많이 진행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도 많은 비용과 예산 때문에 한정적으로 서비스들이 확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원도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안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스마트 도시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원도심한테는 괜히 미안하고 또 아쉽고 뭐 이런 부분들이 항상 떠오르죠. 부족한 인프라로 점점 더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만 한 방은 있습니다. 재개발하면 되죠. 재개발하면 다양한 그 스마트 기술들을 접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정적이고 또 어느 지역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 그렇다는 한계는 저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좀 검단 신도시에 대한 부분들도 가지고 왔습니다. 검단 신도시도 우리 인천시가 도시공사, LH공사에서 320억 원 이상을 투자를 해서 스마트 도시를 만들겠다, 시티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다음 장에서는 좀 불편한 이야기를 좀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스마트 도시, 검단 신도시에 계시는 스마트 도시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어떤 스마트 도시를 기대할까? 물론 새로운 ICT 기기를 이용해서 스마트 도시가 되는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또 편익으로 생각하시고 하시는 것도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어제 국민청원 수를 보니까 한 21만 6천 명 정도가 동의를 하셨더라고요. 저 아파트를 철거를 해야 된다. 또 관련된 이제 청원은 한 5개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스마트한 도시라고 하면 좀 저걸 예측하고 예방을 할 수 있어서 이런 사회적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스마트 도시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좀 제가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 주제를 꺼냈습니다.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되는 것들도 우리 그 스마트 도시를 하시는 모든 관계자분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스마트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방향이 어떤 건가? 저희 여러 지금 보시면 시민이나 지방정부, 중앙정부, 기업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스마트 기술을 개발을 하고 또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스마트한 도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스마트 도시 이것들이 아주 복합적인 문제지만 저 두 가지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술과 운영 이 부분들은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저런 것들이 선순환 구조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겠다라고 저희들도 다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좀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는 큰 그림을 그린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스마트 도시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산업적인 부분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나라가 스마트 도시로서 시민들이 더 편리하고 이런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큰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기술 요소들을 가지고 스마트 도시를 만드는데 그러면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스마트 도시를 생각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사실은 지방정부는 지역의 현안 문제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스마트하게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하고 또 이게 큰 그림 안에서도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은 이런 도시 문제나 이런 것들을 스마트 도시에 롱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지방정부가 좀 더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제는 지방정부도 좀 길게 호흡할 때가 아닌가라는 게 제가 있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보편적인 스마트 도시가 어느 원도심에 살든 네, 또 신도시에 살든 보편적인 스마트 도시 서비스를 누구나 다 같이 누릴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날로그 요소적인 많은 게 이제 원도심과 또 소프트웨어적인 뭐 디지털적인 요소가 많은 이제 그런 새로운 기술들이 어떻게 사실은 상호작용해야 되는 부분들 그것들을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데이터가 이것들을 과거와 공존하고 또 현재를 또 공유하고 미래와 연결할 수 있는 것이 데이터가 가장 적합한 그런 요소이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스마트한 도시를 운영하고 만들어가고 운영할 것인가가 저희 이제 롱텀 한다고 생각하고 지방정부가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도시 아까 저희가 그 검단 신도시의 그 아파트에 대해서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예측을 해서 그것들을 예방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로컬 데이터가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는 또 거기는 또 김포잖아요. 김포다 보니까 우리 인천시의 데이터가 또 왕릉에 대한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놓친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데이터가 잘 기록되고 또 잘 진단이 되고 예측이 돼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도시가 되기를 되는 차원에서 오늘 제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중앙 정부가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정부 3.0 관련된 데이터 관련된 사업을 했었죠. 지금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이런 DNA 데이터 때문에 관련된 이야기도 또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은 그렇게 좋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그 구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로컬 데이터에 대한 경험이 좀 부족하고 또 물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분들의 생각에서는 아주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저런 구호들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저런 구호들이 계속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스마트 도시 관점에서도 데이터 허브라고 하는 용어들도 나오고 좋은 말들은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 로컬 데이터는 그렇게 좋은 로컬 데이터들은 가지고 있지 않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 로컬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그 데이터 중에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니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GIS 데이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 문제 해결을 한다. 또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람도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부터 MRI까지 찍고 계속 더 촘촘한 정보들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단하기 위해서 촘촘한 정보들이 필요한 것처럼 도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도시도 점점 러프했지만 로컬 데이터로 가면 갈수록 도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촘촘한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시는 2013년도부터 데이터를 잘 활용하기 위한 그런 로드맵을 잘 짜고 현재까지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GIS 플랫폼이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데이터를 관리가 아니라 활용하는 단계로 확장을 시키고 더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구축한 이제 GIS 플랫폼이라는 게 이제는 디지털 트윈까지 확장하고 또 데이터 댐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까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저희가 인천시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지금까지 한 250여 개 팀하고 협업을 했는데 시공간 정보를 공유하고 대부분의 광역 행정에서 쉽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업무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슈가 파악되면 팀하고 협업을 해서 서비스를 발행을 해서 직관적으로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GIS 플랫폼에서는 2차원 지도와 이제는 3차원 지도까지 같이 또 기관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또 오픈 데이터나 또 외부에 있는 데이터들까지 잘 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2019년도에 3차원 디지털 가상도시를 구축을 했는데요. 이건 디지털 트윈의 마중물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시가 2020년도에는 전국 최초로 스마트 도시 계획에 GIS 분야를 포함하고 첫 번째 서비스로 디지털 트윈을 서비스를 확정을 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저희가 디지털 트윈과 관련된 그래도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 디지털 트윈 행정으로 대전환할 것이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2018년도에 매일경제신문사에서 나왔던 이데아시티라고 하는 그런 동영상인데요. 우리 인천시가 소개하고 싶은 디지털 트윈의 개념하고 좀 맞기 때문에 동영상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트윈 관련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한 동영상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시가 디지털 트윈과 관련된 이제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겠는데요. 가지고 있는 전략에 대한 부분들인데 저희는 일단 서비스와 인프라 데이터를 핵심 요소로 생각하고 있고 또 시민 참여하고 공유와 협업 그리고 예측과 예방 그리고 혁신을 지향한다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고 또 건강한 도시 인천을 만드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시가 이제 그 디지털 트윈으로 대전환하기 위한 필요성과 이제 기회, 인천의 기회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디지털 도시로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하고요.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사회가 정말 일상화됐습니다. 그리고 가상 융합 기술 시대에 직면해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필요성이라고 보시고요. 인천이 디지털 트윈 행정의 인프라 구축을 어느 정도 완료가 됐고 또 엑셀 메타버스 등 이제 국가 공모 과제에 선정이 됐고 또 디지털 트윈, 디지털 인천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해야 할 지금이 가장 적합한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GIS를 기반으로 협업을 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디지털 트윈 행정으로 대전환을 하고 또 2022년도부터는 이제 엑셀 메타버스로 이제 전환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올해 몇 가지 성과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GIS와 관련된 우리 시의 데이터 수건 사업들이 몇 개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했고요. 또 디지털 일자리도 580개 이상 제가 창출했습니다. 그리고 국비 지원 사업도 약 200억 원 가까이 국비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었었고요. 또 앞서서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협업 사업들 중에 지금 민선 7기 동안만 이게 이루어진 일이고요. 민선 7기 1년차, 2년차, 3년차 동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지역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서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부분이고 그 와중에 또 3차원 디지털 트윈 관련된 협업 사업도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구월동의 어느 지역인데요. 이게 주상복합을 짓겠다고 하는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시뮬레이션, 가상 시뮬레이션 일조권이나 경관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너무 과다른 그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스스로 민원을 이제 취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아파트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미리 시뮬레이션 해본다는 것들이 얼마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나타내주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저희 직원들 관련된 부분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저희가 협업 사업 중에 하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건 인천 서구청에서 이제 스마트 에코 시티라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공하는 GIS 플랫폼을 통해서 본인들의 사업들을 여기에 플랫폼 위에 올려서 이제 시뮬레이션하고 또 공유하고 그런 이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이제 이 공간을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이제 공유를 해줬고 서구청에서 저희하고 전혀 이제 상관없이 저희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지금 디지털 트윈 확장과 데이터댐 구축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잠깐 동영상이 있는데 좀 길긴 합니다. 그런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 내용이 저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동영상으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서 있습니다. 저희 GIS 데이터댐도 구축하고요. 인천시 전체 지역에 대한 3차원 데이터 시각화도 하고 또 인천시 도시기초정보 153종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구조화도 합니다. 이건
저희 인천 공단 소방서하고 협업하고 있는 사업인데 공단 소방서에 모든 차량에 정밀 GPS를 설치해서 소방서단에서 소방 차량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소방 본부 차원에서 소방차들을 관제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은 있지만 소방서 차원에서 이 모니터링을 하고 관제하는 그런 체계는 없거든요. 저게 차량들의 정확한 위치는 정밀 GPS를 지금 달고 있기 때문에 저것들이 가능하고요. 또 저 소방차들이 이제 저희가 모니터링이 가능하니까 그 지휘소에서 소방차들을 정확한 위치를 지정해주면 정확한 위치로 찾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저희가 인천시가 전체 인천시 면적을 정밀 클라우드 데이터들을 구축하고 그것들을 시각화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늘길이라고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저런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들을 다 인천시 전역에 대한 저런 정밀 데이터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UAM이나 그런 드론 같은 것들이 저런 시설물들을 피해서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체계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인천시 쓰레기 관련된 내용이고요. 쓰레기 차량에 대한 쓰레기가 어디에서 많이 배출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좀 더 진행을 저희 인천시가 지금 206곳에 지금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런 개발 사업 지구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3차원으로 시각화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6곳에 대한 데이터들을 데이터 3차원으로 시각화해서 올 연말에 구축이 되면 우리 인천 시민들한테 지도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과 또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지도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는 좀 다른 방식으로 디지털 트윈을 하고 있는데 인천시 전역에 대한 그 정밀 항공 라이다를 촬영을 하고 그 항공 라이다를 기반으로 해서 3차원 건물들을 만들고 또 이렇게 정밀 라이다가 구축되어 있는 이런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바로 모든 드론길이나 이런 길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저희가 오픈 데이터로 되도록이면 많은 정보들을 개방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항공 라이다를 가지고 어떻게 건물을 자동으로 모델링 하는가에 대한 영상인데요. 클래스를 일단 분류를 하게 됩니다. 클래스 분류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건 이제 기존에는 사람 손이 많이 탄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자동으로 하게 되게 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은 부분들이 가고 있어서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또 그 인천 청년하고 같이 인천 이동약자와 도로 시설물 데이터도 구축을 하고 있고요. 또 보행자와 이동약자용 내비게이션 데이터들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포털사 카카오와 네이버하고도 데이터들을 공유를 해서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 김태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저희 엑셀 메타버스 인천민 프로젝트도 저희가 올해 우리 선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인천시 전체 380만 제곱미터에 대한 3차원 공간 정보 구축하고 관련된 콘텐츠들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트윈 국토 시범 사업도 저희가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아까 보셨던 소방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은 2차원적인 시스템이 구축된다고 하면 이제는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3차원 기반으로 그런 서비스들이 만들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GeoBIM 관련돼서 BIM과 GIS가 이렇게 융합되는 그런 기술들을 저희가 GS건설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지금 현재 GS건설이 인천시 지하철 1호선 연장 구간에 대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한 CCTV나 또 공정률 내지는 거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또 소음 이런 센서 이런 정보들이 저희 플랫폼 기반으로 지금 데이터가 서비스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부분들은 GS건설이 필요한 데이터들, 오른쪽은 GS건설이 생산하는 데이터들, 오른쪽은 우리 C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서로 플랫폼 기반에서 서로 데이터들을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들을 민간 기업의 플레이그라운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6월하고 7월 디지털 트윈 행정으로 대전환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님께 보고도 드렸고, 또 그런 기술들을 저희 시청 본관에서 전시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해서 이런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내년부터 가지고 있는 계획은 이제 시민들하고 함께하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민들에게 이 데이터, 지역의 로컬 데이터를 생산하고 갱신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을 일정한 교육을 시켜서 이제 크리에이터로 데이터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크리에이터로 양성을 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정보를 갱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민들을 선발하고 일정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인천시가 도시 정보가 변화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직접 갱신할 수 있게끔 하고 저희들은 그 정보를 이용해서 디지털 트윈이나 도시 행정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또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트윈 관련된 플랫폼을 내년도부터는 인천시 군구 10개 군구와 공사공단 등 20여 개 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각각의 기관에서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또 최신 기술들도 그들도 다 모두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최신 기술에 대한 사례들을 보고 계신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내년도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 디지털 트윈 플랫폼에 대한 확산에 있어서 중요한 게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인천에 GIS 전문 교육센터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 800명 이상 누구나 시민이나 공무원이나 또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기관에 있는 산하기관에 있는 임직원들 또 누구든 800명 저희 그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디지털 트윈을 직접 경험하고 또 본인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만들기 위해서 내년도에 교육센터를 만들고 무상 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이제 프로그램은 제가 지금 구성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 그런 이제 좋은 프로그램들이 나오면은 많은 분들이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분야에 있어서 좀 더 좋은 여건이 되고 우리 시에 그 GIS와 관련된 좋은 생태계가 잘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이것으로 좀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기용 팀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뭐 이것으로 오늘 세 분 그 전문가분들의 발표는 일단 마무리가 됐는데 저희가 뭐 아이프렌드나 유튜브 댓글 뭐 이런 걸 통해서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뭐 그 중에서 저희가 좀 몇 개 추려서 제가 좀 읽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옆에 계신 이종훈 교수님한테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리빙랩에 대한 건데 제가 이 뭐 시간 관계상 좀 대표적인 것만 좀 추리겠습니다. 이제 인천시의 리빙랩을 여러 곳에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인천시만의 어떤 특징적인 게 어떤 정책적인 관점에서 있을까요? 라는 질문과
그리고 그 리빙랩 프로젝트에서 공공기관 지자체의 역할은 무엇인지 요 두 가지 질문을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리고요. 일단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인천시만의 어떤 리빙랩의 특징들은 제가 아마 강의 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인천이 경험하는 어떤 새로운 기술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딴 지자체에서는 경험하지 않은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먼저 선경험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새로운 기술들이 들어올 때 거기에 대한 어떤 표준을 만들어 나가는 어떤 그런 정책, 우리 오늘 메타버스도 얘기했고 디지털 트윈도 얘기했지만 이걸 통해서 새로운 어떤 규칙이나 어떻게 보면 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스마트시티를 통해서 새로운 기준이 좀 만들어진다고 저는 볼 수 있어요. 그 기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실 선도적인 참여 역할을 해주시는 게 바로 인천 시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신다고 저는 보고요. 그 관점에서 어떤 특징들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 시민 참여분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이 리빙랩이라는 컨셉을 민원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민원 창구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해가 가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명 이상이 여기 참여를 하심으로써 이게 뭔가 문제를 같이 풀어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플랫폼이구나라는 걸로 많이 인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하셔서 같이 함께 이거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취지에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천 전 지역에 이런 리빙랩 네트워크를 좀 구성을 해서 궁극적으로 이런 메타버스와 또 디지털 트윈과도 연결이 되는 어떤 그런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가 같이 엮어지는 그런 미래 리빙랩을 좀 한번 그리면 좋겠다라는 의심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이제 자원이 충분히 여기 있다고 역량과 자원이 있다고 좀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자체의 역할이 뭐냐? 지자체의 역할은 저는 사실은 이제 리빙랩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이제 제가 다른 지자체랑도 뭐 리빙랩을 운영하고 여기도 운영을 해봤을 때 경험은 인볼브를 어떻게 하시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어떤 관찰자로서 들어오셔서 같이 이 진행 상황을 함께 보시거든요. 그로 인해서 거기서 시민들이 원하는 수요가 무엇인지 또한 정책 방향이 뭐고 또한 규제의 샌드박스나 규제로 풀어야 되는 것들을 완화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아까 우리 조팀장님 얘기하셨는 그런 디지털 트윈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플랫폼들이 잘 만들어져서 진행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데이터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데이터를 누가 소유를 하느냐,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같이 만들어가면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 만들어지면서 그게 저희 얘기하는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여러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보여주고 전달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느껴지는지 실감을 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저희가 남아있는 과제의 숙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팀으로 가면 굉장히 좋은 리빙랩 네트워크가 참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메타버스에 대한 내용인데요. 김태형 교수님께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두 개가 좀 비슷한 질문인데 한꺼번에 제가 여쭤볼게요. 그 메타버스를 활용한 시민 체감형 서비스를 좀 소개를 해주세요. 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스마트시티에 메타버스가 도입된 사례가 있나요? 하는 겁니다. 스마트시티에서 예. 그래요? 스마트시티에서 이거 가지고 답변을 메타버스 사실은 여기는 답변이 없는다 했잖아요. 질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대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질문 주신 것. 첫 번째가 시민 체감형 서비스를 좀 소개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네. 스마트시티에 적용된 사례도 좀 소개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그 첫 번째 그 서비스 사례는 오늘 사실은 아이프렌드로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례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메타버스라고 하면 기존의 게임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셜라이징의 하나의 문화적 수단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었는데요. 특히 이런 행정 분야에서도 오늘 그와 같은 메타버스 환경에서 이제 시간, 거리, 장소를 극복하면서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질문하고 자기의 아바타가 이렇게 저도 지금 계속 누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런 환경들이 계속 성숙되면서 발전하는 부분들이 아닌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스마트시티에서의 메타버스 사례는 우리 조기용 팀장님께서 굉장히 말씀 많이 주신 것 같은데요. 그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2.0으로 확장되는 개념에서 여기 좀 되는 확장되는 게 디지털 트윈을 많이 거울 세계에서 디지털 트윈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도 XR 메타버스 이음 프로젝트를 얘기하면서도 우리 인천시의 강점인 GIS를 기반으로 디지털 트윈을 확장할 때 이런 메타버스가 하나의 큰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 근데 제가 보는 부분들은 단순히 가교 역할이나 사용할 수 있는 환경뿐만 아니라 산업이라든지 경제적 활동, 그 다음에 소셜에서 시민이 적극 참여해서 생산과 참여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든 부분들의 공유, 협업 이런 여러 가지 생태계가 같이 만들어지는 것까지를 고민하는 고려가 있는데요. 그런 환경이 일단은 디지털 트윈 환경에서 지금 인천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하고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폭탄 좀.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 마지막이 이제 디지털 트윈에 대한 질문인데 GIS 관련 취업 준비생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질문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그 디지털 트윈과 특히 이제 GIS 분야에 이제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또 교육 관련 프로그램도 있으시고 그런데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어떤 종합적인 방안, 전략, 계획 이런 게 좀 있으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린다고요. 교육 프로그램 소개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자세히. 이게 또 취업 준비생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또 가슴이 콩콩콩합니다. 다만 저희가 그 지난해도 사실은 올해군요. 올해도 행안부에 저희가 과제를 제출한 게 있는데 두 가지 과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약 그 20억 원의 국비도 땄고 또 우리 인천시의 그 인천 청년들 한 250명 정도가 참여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비대면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 저희들은 디지털 트윈 크리에이터라고 명칭을 그렇게 지었는데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있고요. 내년부터는 또 좀 이런 취약계층들도 교육을 통해서 직접 데이터들을 인천시의 행정 데이터들을 생산하고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하는 자리를 또 지금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GIS와 관련된 그 생태계들이 인천에 잘 구성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일자리들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인천의 그 GIS와 관련된 생태계가 더 잘 구축이 되면 관련된 그 요구사항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그런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인천에 더 많은 GIS와 관련된 전문 일자리들이 많이 필요로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 벌써 인천의 몇 개 기업들이 인천에서 사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인천의 기업들이 몇 개 벌써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직원들을 더 채용할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인천의 GIS에 좋은 기업들이 인천에 더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부터 하는 저희 GIS 플랫폼 확산 사업이 그런 것들의 촉매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더 관심 가져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어찌됐든 일자리 관련해서는 그 인천시에서 이렇게 확대하고 있는 사업들이 거기에 또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고 그게 또 일자리로 이어지고 뭐 그러는 것 같고요. 결국은 또 아직은 뭐 이게 계획 단계니까 이런 계획이 좀 이렇게 확실해지면
여러 부서가 좀 이렇게 연계해서 좀 더 디테일한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뭐 오늘 이것으로 저희 이제 준비한 프로그램은 다 마쳤고요. 오늘 뭐 리빙랩,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이게 이제 각각의 개념이지만 또 상호 얼마나 또 연관성이 있는 건지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이해가 됐던 그런 발표였던 것 같고 그렇게 수고해 주신 오늘 발표자 세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행사를 준비하신 관계자분들 그리고 이제 방송 송출에 또 고생하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그 아이프렌드로 이제 처음 하기도 했고 유튜브 동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조금 그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널리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거 부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포럼은 내년에는 좀 대면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대면과 비대면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좀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내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